중국의 뭐죠? 악종항대, 그 다음에 선주운정, 안문자세, 그 다음 뭐예요? 안문자세, 개전적성, 그 다음에 곤지갈석, 거야동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유명한 지역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해서 중국 대륙의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 그 다음에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이르는 지형들을 쭉 살펴보았더니 그 뭐예요? 바위암자죠? 바위와 맷뿌리 숫자입니다. 바위와 맷뿌리가 아득하고 아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득하고 아득하며 광원면막이라. 그리고 나서 그 땅덩어리를 쭉 봤더니 또 한도 끝도 없이 넓고도 멀면서도 그죠? 멀고 멀면서 그냥 아득하고 아득하다 이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별로 표현할 방법 없어요. 굳이 이제 이 문학적 표현들 다 동원해서 어쨌든 번역하려면은 조금씩 다르게 해야 됩니다. 거기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뭐라고 했나요? 맷뿌리가 높이 솟고 아득하며 광막하고 머니라 이렇게 했는데, 자, 뜻글자에 하나하나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위 암자의 암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바위가 굉장히 높은 것을 표현합니다. 엄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엄하다라고, 엄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엄하다라는 것이 앞에서 나왔지만 자부사금 와람여경이라 해서 나왔던 거죠. 굉장히 엄하다. 이를테면 우리가 화산이나 이런 쪽에 항산이나, 아니 화산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데 숭산, 저 위에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깎아지른 듯한 바위가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하도다 뭐라고 그죠? 감히 말하고 말도 붙이지 못할 정도로 큰 바위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바위산으로 그 맷뿌리를 이루었는데, 수라고 하니까는 산이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산 꼭대기를 표현하는 거죠. 저 산 꼭대기, 바위와 그 다음에 그 산이 말미암는 것을 저 맷뿌리 제일 꼭대기를 보니까, 그 다음에 자 묘라 그랬습니다. 아득할 묘자, 아득할 명자. 잠깐만. 아득할 묘, 그 다음에 아득할 명자. 어두울 묘, 어두울 명자. 자, 둘 다 어둡고 어둡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는 어둡고 어둡다라는 뜻밖에 안 돼요. 근데 한자로는 분명히 나뉩니다. 뜻글자가 더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뜻글자는 우리가 물리밀찰해서 두루두루 사물의 이치를 잘 깊숙이 살펴가지고 쓴 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르게 다 표현을 하죠. 자, 우리가 이쪽이 남쪽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라 그랬습니다. 글자를 보면, 자, 나무는 더 이상 나무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동방목, 동방 남쪽을 동쪽을 표현하다 그랬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런데 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북 간방이라 그러면 이제 해기운이 그래서 겨우 뿌리째 나올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묘자는 우리가 어둡다라고 하지만 뭐예요? 양중음이 되는 거죠. 아니, 음중양. 자, 정확하게 표현. 어두운 가운데 자 밝음이 있는 겁니다. 그죠?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있는 것이 되고, 자, 이 글자는 아예 덮여 있죠. 해가 덮여 있고, 그 다음에 여선욕이다라고 하는 건 땅속입니다. 거의 저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어두움은 뭐예요? 음중에 음중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묘라고 하는 거, 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해당되고, 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방 바로 그 아래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절간에 가보면 가장 확실하게 알아요. 자, 죽은 사람들 모셔놓은 뭐라고 하나요? 영전 모셔놓은 것을 뭐라 그래요? 명부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예 죽은 저 어두운 곳, 이쪽은 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밝아지려고 하는 그 지역. 그래서 음중양이요, 음중음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고 여기까지만 두고 오시면 안 됩니다. 산이 이렇게 높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골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이 높은 여기는 뭐라고 표현한다? 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산골짜기 이렇게 푹 들어간 것은 뭐가 된다? 명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거를 맷뿌리라라고는 표현을 했지만, 자, 바위 암자는 높은 거니까 실은 암은 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산에 지금 맷뿌리라고는 표현했지만 산이 어디서부터 바로 그냥 밑에 뿌리부터 봐야 되잖아요. 근본부터 보니까 바로 수가 바로 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광원연막하고, 자, 광이다 그러면 넓을 광자 또는 필광이라고 하는데요. 날일에다가 넓을 광자를 썼습니다. 우리가 광자가 어디서 나왔죠? 천지현황 우종황이라. 여기 광원명막에는요. 우통광래. 우통광래에 광자가 나왔을 겁니다. 그때 자, 이 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언제만 가을에 노랗게 익은 들판을 표현한다 그랬죠. 이 광자가. 노랗게 익은 들판이 되고 그 위로 그저 햇볕이 이렇게 쬐는 모습입니다. 역시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넓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넓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끝없이 계속 펼쳐져 가지고 해가 거기에 계속 빛나면은 아무것도 마치 없는 것처럼도 보이죠. 눈부셔 가지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어 있다라는 뜻으로도 쓰였는데요. 비어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눈부시게 그저 이 눈부셔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할 때 이 광자도 쓰고 그냥 없는 광야라고도 쓰고요. 그 다음에 원자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람이 우리가 원숭이 원 할 때 이렇게 쓰죠. 마치 사람이 그저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인데요. 사람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뒷모습이죠. 뒤에 있는 자, 이 옷깃만 이렇게 보이고 그냥 물체만 하나 이렇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멀어질수록 그 멀어져가는 그 뒷모습을 표현한 것이 되고요. 같은 멀다라는 뜻인데 막자를 쓴 것은 이제 희끄무레하게 사람이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그죠? 요 모양입니다. 사람의 모양이라라고 할 때 우리가 홍범에서 보면은 오사에 보면 일활모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몸뚱아리. 이제 막 태어날 때는 웅크린 거죠. 여기 글자 있는 것이 벌레 웅크릴 치자입니다. 해치치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양.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이야자는 자 이렇게 통천문인데 이건 자세히 보았을 때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멀어질수록 그냥 고물고물고물 기어가는 것처럼 개미같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이 보기에는 할 위에서 이렇게 볼 때는 전부 다 우리가 뭐예요? 고물고물하는 그죠? 희끄무레한 이런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 모자에다가 자 천천히 갈 착자를 하나 써놓고 그래서 멀어져 가면서 그러니까 이 먼 것이 이게 더 멀어요, 이게 더 멀어요. 이게 훨씬 멀죠. 이건 옷깃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희끄무레한 모양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로부터 조금 더 그래서 원근 가깝다 멀다라고 할 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아주 아득히 먼 것은 막막하다. 요 글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면자가 되는 거죠. 손면자는 자 비단백자가 되니까 우리가 비단이다라고 할 때 비단은 비단 백이죠. 그 비단에서 뽑아놓은 걸 가지고 옷감을 짜서 그저 길게 이렇게 해서 옷감을 짠 것이 백인데 옷감을 짜지 못하는 그 비단실이 있습니다. 어떤 거라 그랬나요? 비단솜 만드는 거. 비단솜 만드는 거. 물론 뭐 이렇게 하다가 엉켜진 것도 비단솜은 뭘로 만드느냐면은 그 누에고치 가운데 쌍둥이 누에고치들 있죠. 얘네들은 실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좀 못난 거나 쌍둥이 고치들 가지고서는 그 바로 솜으로 쓰는 겁니다. 솜으로 쓰면은 비단솜만큼 제일 좋은 거 없죠. 맹자에서도 나오죠. 나이 70이 되면은 뭐를 입히라고? 꼭 비단옷 입히라 그랬죠. 비단이 굉장히 가볍고 좋죠. 비단옷만큼 우리가 여러분들 그 가끔도 중국에 가신 분들 가끔 가다 비단 이불솜 하나 사가지고 오죠. 아주 가볍습니다. 비단 솜만큼 가벼운 거 없어요. 요즘에 뭐 유행해서 뭐죠? 뭐 오리털, 덕다운 해가지고 쓰는데 그거 이렇게 잘못하면 빠지고 그죠? 이거 빠질 일도 없습니다. 아주 가볍고 무지무지 따뜻해. 덮은둥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비단옷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늙으면은 이런 거 저런 몸에 걸치는 게 다 귀찮잖아요. 옷 자체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한테는 바로 꼭 비단옷을 입혀라. 그것도 솜도 뭘로 누벼서 비단솜으로. 요것만큼 따뜻한 거 없습니다. 화학솜은 별로 안 따뜻하죠. 결국은 나중에 화학솜 추운데 비단솜만큼 따뜻한 거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면면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실은 또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비단 중국에 가서 비단 이장사 왕서방집에 가보셨죠?
여러분들은 물건 사기 바쁘죠? 항상 보면은 가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니라 그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비단솜도 가는데 파는데 보면 이 비단솜은 한없이 넓힐 수가 있어요. 한도 끝 계속 넓게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면하다라고 하는 계속 이어진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또 저기에 비해서는 마실이나 그 다음에 그죠 삼배나 이런 거에 비해 삼배 같은 경우는 한 장 한 장 끊으니까 계속 있지만은 저 누에고치에서 계속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쓰이고 한도 끝도 없이 멀면서 계속 이어지면서도 아득하다. 이를테면은 중국의 땅덩어리가 그 지평선이 있죠. 우리나라는 지평선 보고 싶어도 볼 곳이 없습니다. 한반도 땅에서는. 근데 중국에서는 여차하면 전부 다 뭐예요? 지평선이 주로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바로 땅덩어리, 넓은 땅덩어리를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의 땅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저 그 광막하고 넓은 땅에 그저 넓은 땅에서 바로 뭐한다? 농사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는 농사를 근본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의 근본을 하고 그래서 이에 힘써 거두고 심게 그죠? 거두고 심게 심도록 힘쓰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의 위정자는 바로 나라의 모든 국가 부의 창출은 어디서 나온다? 농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농자는 천하지 대본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심고 거둠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치라고 할 때 치자는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뭐냐면은 옆에 있는 대대자인데 실은 뭐예요? 이거는 자궁이 되는 거죠. 음이 되고 자궁에 바로 생명이 이렇게 하나가 싹 터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있으면 이게 뭐다? 태가 되는 거죠. 자, 여자가 있으면은 여자가 바로 임신한 모습이죠.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잉태됐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생명은 뭐를 근간으로 해서 나온다? 물을 근간으로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자고로 농사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이는 안 됩니다. 논농사, 밭농사 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수사업 그리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를 이렇게 씁니다. 바로잡는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뭐냐? 바로잡기만 하면 뭐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오륜, 그죠? 인륜지 도를 지켜가면서 살려면은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먹을 것은 결국은 백성들이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을 잘 다스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우임금의 치수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우임금의 치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법의 원리에 의거해서 뭐냐면 각 지역에 그저 도랑도 내고 도랑에서 개천으로 개천에서 강으로 그 다음에 바다로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물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장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도랑을 파고 그 다음에 저수지 확보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항상 물을 잘 공급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을 잘 빼낼 수 있는 도랑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건 정사만이 아니라 또 뭐까지 해야 된다? 물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안에는 서울에서는 물을 별로 중요시 않고 저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상수도 과만 있더니 어느 날부터 하수과 나오고 하수라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날 치수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건 인류 생존과 그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농사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앞에 성인지 도에서는 정을 위주로 해서 표현했죠. 다시 말해 바로잡기 위해서는 바로 성인의 그 도덕 정치를 기본으로 표현했고 뒤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물질적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표현했습니다. 근본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바로 뭐냐면 뿌리를 표현하는 거죠. 양기운이 가장 밑에 있는 그 뿌리를 표현하는 것이 되고 그 양기운이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요 주자를 표현하고 살아있는 나무는 속이 붉다라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양기운이 제일 끝에 있는 것은 바로 말자에 해당되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어조사어자 또는 늘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두루두루 모든 사방 팔방에 있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두 이자로 봐야 된다. 하늘과 땅 사이에 그죠? 하늘에 의지하고 땅에 기대어서 산다라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를 꼭 사람이라 표현하지 말고 그냥 만물이라 이렇게 보세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늘과 땅에 의지해서 살아나간다. 하늘과 땅에 그저 기대어서 산다라는 의미에서 어디에 의지하여 어디에 기대어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사 농자 이미 설명 이것도 초기에 다 드렸죠. 농사는 언제 짓는다? 자, 다섯 번째 자축인묘 진 해서 바로 뭐예요? 음력 3월이라고 할 때는 진이 되는 거죠. 때로 표현할 때는 신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둘 다 앞뒤로 다 신 그랬는데 하나는 진이라고 뒷건 바꿔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음력 3월 달에 곡진하게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농사 농자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농자를 써놓고 농사는 언제 짓느냐? 다시 말해 농사의 시작 때를 얘기하는 거죠. 시작이면 곧 뭐예요? 시작이 있어야 마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 농자는 농사를 시작하는 바로 3월 때를 가리켜서 표현한 글자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힘쓸 무자도 거기 조금 해석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힘쓸 무자도 조금 고치셔요. 거기는 보면은 창으로 찔러서 그 다음에 이 사냥을 하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몇 페이지죠 그게? 376쪽에 좀 더 사냥하는 일과 그죠? 사냥하는 일과 일을 나타내는 일과 해서 창모는 거기다 가로쳐 놓고 사냥하는 일과 그 다음에 수확하여 타작하는 그죠? 수확하여 타작하는 괄호 열고 그 칠복자 있고 일에는 힘이 들기에 그러니까 사냥하는 일과 그 다음에 수확하여 타작하는 일에는 힘이 들기에 힘쓰다라는 뜻입니다. 자, 창모자니까 기본적으로 자 옛날 사람들 사냥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냥하는 일. 그 다음에 이 칠복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타작하는 일. 사냥하고 타작하는 데는 바로 힘이 들기에 그죠? 힘력자죠. 그래서 힘쓰다라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의 자자인데요. 자, 이의 자자인데 요 글자를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쓰면은 거물 현자입니다. 그런데 글자가 자 땅에서 파릇파릇 싹이 돋는 거예요. 조그맣게 싹이 돋는 것은 가까이 가서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고 두 개를 이렇게 쓰면 거물 현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색이라고 하는 요 글자는 자 가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홍범에 이미 이것도 공부 다 했죠. 우리가 오행의 이치 가운데에서 1월 수요, 2월 화요, 3월 목이요, 4월 금이요, 5월 토니라라고 해놓고 이것들의 성질에 대해서 이 수는 윤화요, 화는 염상이요, 그 다음에 목은 곡직이요, 그 다음에 금은 종혁이요, 토는 이의 원자를 쓰고 그죠? 이 토원 가색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토원 가색이라 지난주에 우리 인문편 인문반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가색이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심을 식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거둔다 그럼 우리 앞에서 나왔던 추수라는 것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앞에 나와 있으니까 다른 글자로 써도 아닙니다. 전혀 의미가 다르는 거죠. 우리가 심고 거둔다 할 때 숫자를 쓰자고 가자고 색이라 그랬습니다. 중앙토에서는 바로 누가 하느냐 하면은 임금님의 정치하는 일이죠. 자, 임금님의 이 정치라고 하는 왜냐면 여기 이미 치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사람들을 뭐냐면은 자, 이 농사를 잘 지어서 씨를 농림부에서 아니면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농사라고 하는 것은 땅을 갈고 씨 뿌리고 그 다음에 김매주고 거두는 이런 과정이 있듯이 여기서 그 가운데 자리에서 자 정치를 하는 군주는 뭐 해야 되느냐 그런 곡식을 신고 거두듯이 모든 백성들의 그 집안이 그죠? 그 집안을 잘 이끌도록 바로 뭐냐면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라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거둠이 되도록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가색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주의 덕이 있어야
그죠? 군주의 덕이 있어야 모든 백성들을 잘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에 말은 그냥 이제 그 농사 짓는 뭐예요? 그 농작물들을 심고 거둔다라는 뜻은 있지만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온 나라의 백성들을 그저 양민하는 거죠. 기르는 것. 그 속에는 교육까지 다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자 벼화자라고 하는 벼뿐만 아니라 모든 곡식의 총칭을 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곡식의 총칭이 되고 그 곡식의 총칭인데 뭐 모든 백성까지 가라고 하는 것은 가의 요 가자의 돼지 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지 몽매한 이거 되는 거죠. 자, 무지 몽매한 백성들을 우리가 동몽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할 때 동몽이니까 자, 몽이라고 하는 것은 시라고 하는 것은 북방수의 물결을 표현하는 내용이죠. 돼지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음물인데 어두운 듯한데 속으로는 지극히 밝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이 어둠을 깨우쳐 주는 게 중요하죠. 깨트려서 밝음이 나오도록 길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돼지 새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또 덮어줘서 어떻게 돼요? 기르는 거죠. 덮을 몽, 기를 몽, 그래. 내가 입으니까 또 입을 몽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어리기 때문에 어릴 몽, 어리다라는 또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음을 깨우친다 그래서 경몽이라라는 말도 있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리다라기 때문에 그냥 동몽이라라고 했고 또 이런 어린 사람을 또 깨우쳐야 되니까 또 훈몽이라는 것도 있죠. 훈몽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돼지 같은 새끼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몽해서 그죠? 경몽하고 훈몽해서 길러주는 것이 집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자 곡식을 키우듯이 모든 백성들도 이렇게 길러줘야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이 창고 름자입니다. 이게 창고가 되는 거죠. 창고인데 무슨 창고냐면은 여기 보면은 자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에 그 잘 갈무리를 해둬야 되는 거죠. 나라의 인재라고 하는 것도 언제든 우리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인재풀 국가가 써야 돼. 인재풀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필요할 때 항상 쓸 수 있도록 인재가 항상 대기 상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인재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곡식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저축된 게 있어야 되죠. 그날 먹는 것만 달랑달랑 먹으면 이게 나중에 큰일이 났을 때 갑자기 흉년이 다 튀어나올 때 이게 대체할 식품들이 없게 되는 거죠. 미리 대비한다라는 뜻인데요. 옆에 있는 창고에 이 창고는 뭐냐면 이게 원래가 보리 창고죠. 보리라고 하는 것은 올레자. 자, 보리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심어가지고 추운 겨울을 지나서 언제 여름에 장마기 직전에 걷어들이는 것이 보리입니다. 그러니까 장마 때 그렇지 않아도 비가 많고 습기가 많은데 막 곡식을 거두었는데 그냥 어디 가만히에다 그냥 놔두고 어디다 구석에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며칠 안 가서 다 곰팡이 나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보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밑에 뭐예요? 바람이 잘 돌게 회자죠. 바람이 잘 돌게 나무 그죠? 이런 창고에다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창고입니다. 그래서 곡식 창고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런 의미의 곡식을 이렇게 해서 잘 기르고 거두어 둔다라는 것인데 백성들을 잘 기르고 그 다음에 인재들을 항상 그죠? 인재들이 항상 그죠? 길러야 된다라는 의미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숙제남묘하고 아예 서직이라 그래서 비로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이제 비로소 남쪽 일항에서 국가가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가 이렇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에 힘쓰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비로소 남쪽 일항에서 심고 그죠? 남쪽 일항에서 심고 나는 그죠? 나는 서직을 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종효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국가의 관리로 나아갔었죠. 그런데 내가 기장과 서직 그죠? 기장님과 무슨 직이죠 이게? 그 찰기장이 되겠죠. 이 기장을 이렇게 매기장, 찰기장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매기장과 찰기장. 어쨌든 그 서직을 심는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이 사람은 효렴제도에서 발탁받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죠? 이거 국가 공무원인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 처음에 발령받은 일이 그죠? 국가의 바로 종묘사직에 쓰이는 바로 이 그 곡식
내지는 그 다음에 그런 희생양들을 그 담당하는 그 관리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종효라고 하는 사람은 공자를 굉장히 흠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글 자체가 거의 다 공자가 쓰신 그 글 속에서 다 취했기 때문에 공자가 젊은 시절에 맨 처음에 맡았던 벼슬이 바로 뭐냐면은 서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른바 창고지기가 되고 국가에서 제사에 쓰이는 이 곡식들과 희생들, 그죠? 이 장부정리 하는 일들을 맡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바로 공자가 했던 그 미천한 직책이기는 하지만은 자, 국가지 대사의 그 예법을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내가 맡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국가의 제사에 쓰일 곡식을, 그죠? 곡식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자, 숙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숙이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 옆에 있는 것은 자, 땅속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콩을 표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콩에다가 숙이니까 이제 콩 숙자가 되고 우리가 콩을 따거나 또는 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콩 이삭 죽죠. 많이 이렇게 거두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콩숙이라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사람 인자에다 콩숙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그 밭에다 먼저 씨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밭 두렁에다가 나중에 뭐 심냐면은 콩을 심죠. 그래서 콩을 심어야만이 비로소 이제 겨우 농사의 시작, 다시 말해 심는 것이 끝이 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콩까지 심어야 비로소 이제 일단 씨 뿌리는 것은 끝났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농토가 넓다고 굳이 그 한 뼘의 땅이라도 옛사람들은 그냥 안 두었죠. 그죠? 그래서 가까이 마지막에 쭉 콩가지를 이렇게 두어서 쭉 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재라고 하는 것은 실른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수레에다가 이것저것 실른다라는 뜻이니까 자, 땅 위에다가 씨 뿌리는 것 자체도 재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 남쪽 남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남쪽은 1부터 10까지 양이 쫙 다 베풀어지는 곳이죠. 베풀어져서 10가지 다 펼쳐지고 거기서 밝은 양기운이 두루두루 그물망자입니다. 두루두루 그 사방을 다 그죠? 이 포괄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칸 그러니까 역시 다시 양기운이 그죠? 두루두루 포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남쪽 남이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일왕묘자 원래 중국의 한문 원 발음은 자, 이걸 일왕무라고 합니다. 일왕무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미 이거 발음이 동음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의 동음. 한반도에 들어와 동음은 바로 다 묘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공부라는 것이 이미 전통하고 단절돼 있어가지고 어디를 사전을 찾아보면 전부 다 무라고만 찾아야 돼요. 그래야 찾지 묘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알아도 묘라고 발음하고 남무라고 하지 않고 남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은 밭이죠. 밭을 쭉 봤더니 밭은 보면 일항이 우리가 단면을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골이 쭉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거 높다라는 뜻이 되겠죠. 밭에 보면 높은 것이 되고 그 일항이 어떻게 길게 돼 있는 거죠. 자, 일항이 있고 여기 일항 골이 있습니다. 씨를 어디다 뿌리나요? 여기다 뿌리나요? 여기다 뿌리나요? 요즘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밑으로 이렇게 이거 요 밑에다 뿌린대요. 물 차서 다 썩죠. 비 올 때. 비 올 때 물이 빨리 빠져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잠겨 있으면은 이게 썩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다가 이렇게 심는 겁니다. 이 도예지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꽁꼴로 그냥 다 오는 줄 알아요. 반드시 요거 지키는 거. 이게 일왕묘자입니다. 글자 기가 막히죠. 이 글자도. 뜻글자에. 자, 그 다음에 아의 서직이라고 할 때 나자를 잘 보면은 자, 손수자죠. 손수자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창과자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스스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스스로를 지킨다라고 할 때 그래서 아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라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함께라는 뜻으로 쓸 때는 보통 만약 우리라는 뜻으로 쓸 때는 아라는 것보다도 오라는 말을 쓰죠. 그 3.1 기미독립선언문에 보면 5등은 자해야 라고 할 때 그때 오자인데 그래 오라고 하는 건 천지지가 아니에요. 다 함께하는 사들이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오자니까. 그런 뜻으로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예 서직이라고 할 때 예자 같은 경우는요. 심을 예자라는 뜻입니다. 그 심을 예자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우리가 예술, 놀다라는 의미에서 예라고 할 때 예자 쓰죠. 제주라는 뜻인데요. 무슨 소리냐면 제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닦고 길러야 되는 거죠. 유학에서 군자가 익혀야 될 육예가 있었죠. 예악, 사어, 서수라고 그랬습니다. 그 육예라고 하는 것을 자 어디에서 그래서 군자는 어디서 놀아야 된다? 자 화투치기나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디서 놀아야 된다? 예라고 공자가 이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라고 할 때 예는 바로 예를 익혀야 되고 그죠? 음악을 익혀야 되고 예약서 그 다음에 예약서 사어 쏠사자 활쏘기 사어 그 다음에 말타기 그 다음에 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경의 홍범 이런 것들입니다. 다 역사책이에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낙서 구궁수리 그 다음에 하도수라고 하는 수학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놀아라 이 소리예요. 예라고 하는 것은 자 화투치기나 하고 술 마시기만 하고 하지 말고 항상 군자는 이 속에서 놀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 이것을 심고 길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예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예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에서 뭘 하라 그랬던가요? 요거 앞에는 지어도 도의 뜻을 두고 그 다음에 입어 예에서 지어도 입어 예인가요? 아니다. 지어도하고 의어인하고 거덕하고 그 다음에 유어 예 이렇게 표현했네요. 도의 뜻을 두고 그 다음에 덕에 거치하면서 그 다음에 인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유어 예에서 놀아라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오늘날에는 예술 해가지고 어디에든가 예를 아주 협소시켰죠. 예술 해가지고 그림이나 그리고 뭐 좀 하고 하는 것을 음악이나 하고 하는 것을 예라고 봤는데요. 우리가 유학에서에게는 예라고 하는 것은 전방위적으로 다 포함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는 체육 개념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활쏘기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집중, 중을 잘 잡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말몰기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고 물러가는 그 예법을 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예자인데 김멜 예자가 되는 거죠. 원래 보면은 자 풀이라고 하는 것, 나무라고 하는 것 묘목을 이제 씨뿌리에서 묘목을 갖다 옮겨 심어야 되는데 어디다 옮겨 심어야 되느냐? 흙 봉긋한 데다가 아까 이랑이 있었죠? 이랑 요 위에다가 옮겨 심어야 되겠죠? 흙이 두둑하게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거기다가 환자, 그죠? 그 주변을 줄 이렇게 둥글게 잘 파가지고 거기다 그죠? 이렇게 집어 넣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심을 예자예요. 이렇게 심어라라는. 요거를 또 일부는 또 뭐 잡을 극자라는 개념으로도 보는데요. 어쨌든 잡고 하는 건데, 어쨌든 거기다가 그 둥근 그 위에다가 요렇게 그저 구덩이 잘 파가지고 심는다라는 뜻이 되고, 자 심고 나는 심을 때가 언제 심을 때냐면은 묘목 옮길 때가 뭐 할 때예요? 땅 위에서 아지랑이가 아른아른 피어오를 때, 그게 구름 문자가 되는 거죠. 아지랑이 아른아른 피어오를 때가 언제냐? 음력 3월, 4월 이렇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 씨뿌리에서 나오면은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올라올 때 바로 이렇게 하라 심어라 이 소리입니다. 묘목을 심어라 이때는 얘가 이겨 되는 거죠. 묘목을 심어라. 그 다음에 자 서라고 하는 서라고 하는 것은 자 곡식 중에 하나인데 이 서는 곡식 중에 하나인데 들입자를 쓰고요. 속에다가 물소자를 썼습니다. 자,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우리 맨 처음에 천지현황하고 라는 말 공부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드느냐면 그래서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내는데 제일 먼저 신이 강림하도록 뭘 쓴다 그랬죠? 울창주를 쓴다 그랬죠? 그때 울창주에 쓰는 것이 바로 기장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장이라라고 하는 것은 겉껍질은 까맣고 속은 노랗기 때문에 바로 하늘과 땅을 닮은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장, 그 곡식에다 뭐 그죠? 물을 넣어서 바로 술을 만든다라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곡식직 이것도 곡식직자입니다. 곡식직이라고도 표현하고 여기 이제 귀신 귀자하고 그죠? 귀신 머리 불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곡식의 신 개념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직이라라고도 표현하죠. 저 문왕의 조상이었던 바로 그 후직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가 기입니다. 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기를 바로 이제 곡식을 맡는 이른바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게 후직이 되는 거죠. 후직으로 해서 임명을 시켰고 이 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의 신으로 백성들한테 이렇게 널리 떠받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 가운데서도 이제 길게 늘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찰기장 개념으로도 이렇게 쓰는 글자고요. 그래서 서직이라고 해서 자 국가의 제사에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공신하고 권상출척이라 그랬네요. 자 세금문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두루 백성들이 잘 거뒀고 원래 그 세금이라고 하는 건 정전법이 되는 거죠. 가운데 있는 궁전에서만 이렇게 거둬들이는데요. 그때 거둬들이는 그 세금 가운데 국가의 세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국가가 뭘 쓰느냐 국가도 종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서 쓰는 여러 가지 것들을 쓰는 거니까 일단 세수공신 세로 걷는 곡식들은 이겁니다. 세금으로 걷는 세로 걷는 곡식들은 잘 익은 것이어야 하며 그죠? 곡식과 뭐 과일 다 포함되겠죠. 잘 익은 것이어야 되며 공이라라고 하는 것은 장인이 만든 물건들입니다. 국가 여러 가지 기구 뭐 그릇들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그때 그 곡물들은 바로 몇 년 묵어가지고 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새롭게 만드는 것이어야 하며 그렇게 해서 잘 이것을 이행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는데 개인으로 착복되지 않고 그죠? 착복하지 않고 이런저런 것들을 잘 보고서 그죠? 적절하게 세금을 잘 거둔 사람들한테는 자 상으로서 권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하고 하는 자들은 내칠 줄자 그죠? 그 내치는이라 이른바 해임을 하거나 그 다음에 좌천을 시키거나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농민들한테 상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긴 철저하게 누구냐면은 군자지 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농민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전법을 확립을 해서 이렇게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저 세금을 걷고 하는데 자 이제 백성들의 생활을 잘 살펴가면서 뭐예요? 이른바 그쪽에서 농작물 소득이 수확이 좀 적다 그러면 수확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른바 농업 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지도를 잘해서 수확량이 많아졌더라 그러면은 상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안 그렇고 오히려 백성들을 핍박해가지고 세금만 걷어놓고 개인 착복을 할 경우에는 바로 좌천을 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는 왜 내냐? 우리 세 전부 다 세죠. 자기가 쓰는 수도 요금도 말이야 전부 다 세세 그러죠. 세금과 요금은 다릅니다. 요금이다라고 할 때 요는 뭐냐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장에 가서 뭘 사는데 옛날에는 물물교환이었잖아요. 내가 농사지어놓은 뭐 콩 한 마리를 들고 가서 콩 한 마리를 들고 가든가 뭐 쌀을 한 마리를 들고 가든가 해가지고 내가 내 집 안에서 된 그 말이나 그다음에 공용되는 게 조금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쌀을 잘 재는 거죠. 한 말, 두 말에서 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물교환 때 쓰던 바로 이 그 교환 방식이 바로 요금이 되고 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차피 저 농사를 짓는데 자 이 골짜기로 전부 다 물기를 다 내야 되잖아요. 또랑도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 만드는 또랑을 만들고 저수지도 만드는데 태자는 연못이라 그랬죠. 바로 저수지에 해당돼가 되고 또는 또랑도 해당되고 다 되는 겁니다. 이거 실은 국가가 관장해서 해야 되는 거죠. 나 개인은 못합니다. 결국 일은 우리 개개인 백성들이 다 하는 것이지만은 야 내가 왜 쟤네들 것까지 해주냐 하고 서로 미루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니까
그러한 물길은 또 그다음에 계속 어떻게 돼요? 이런 물길들 만들어 놓은 관리가 끊임없이 또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길을 만들고 관리 감독하는 그 관리들에 대해서 관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연봉을 주고 월급을 주고 녹을 주는 것이 바로 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위에서 호령만 하는 사람들한테 주느냐? 아니다 이 소리예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물길을 만들어 주는 사람에게 그죠? 예,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정도의 곡식을 세금으로 낸다라는 겁니다. 세는 여전히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뭘로 낸다? 돈으로 낸다. 그래서 예전에 또 금도 내고 하니까 어쨌든 요즘에는 뭘로 하던가요? 카드로. 요즘에는 카드로 카드카를 어떻게 쓰던가요? 어떻게 쓰죠? 밑으로 쭉 넣으면 위로 쭉 올라오니까 이게 카드 카자예요. 원래 오르내릴 치자인가 이렇게 되는 원래 글자가 이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카드 카자로 써요.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글자는 자 어쨌든 국가의 기본은 뭐냐면 물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 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거 봅시다. 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장인 공자죠. 그래서 장인이 그죠? 장인이 대신 내는 것. 이런 장인이 뭐죠? 이를테면은 조개 같은 걸로 해서 예쁘게 이것저것 장식도 만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인이 내는 물건들에 해당되고 세라고 하는 건 그래서 세로 내는 것이 바로 뭐냐 곡식 종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곡식이나 과일이나 등등등등이 되는 거니까 자 쭈그렁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익은 걸로 해서 익을 숙자입니다. 익은 거는 뭐 하려면은 제사 지낼 향자가 되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둥글고 그죠? 둥글 한자죠. 둥글고 그 다음에 불화발이니까 잘 익은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친해야 신이라 그랬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잘 돌보는 거죠. 그죠? 잘 동량이 되도록 잘 돌보고 다 자랐으면 어떻게 된다? 도끼로 잘라서 다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데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신이라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걸로 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권면한다 그랬네요. 권하는 것은 자 옆에 있는 이 글자는 황새관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물억새환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냐면은 덤불 속에서 살죠. 우리가 주역에 보면 풍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뭐 밑에가 땅계가 되고 위에가 바람계가 되는 거죠. 새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서 여기서 구덩이를 파고 우리가 옛 구자를 보면은 이 글자잖아요. 새 주자가 들어가 있고 밑에가 절구구자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 둥지에서 사는데 새가 어디서 삽니까? 그랬더니 다들 나무 위에서 삽니다. 라만 대답해요. 맞아요. 나무 위에서도 살고 덤불 속에서도 살고 이렇게 되죠. 나지막한 속에 땅 위에 이렇게 새롭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새는 저 위에서만 사는 줄 알아요. 작은 새들은 전부 다 덤불 속에 사는데 거기다 자기들 둥지들 지어놓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다가 그런데 새가 떠나가고 오랫동안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에 풀만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래됐다라는 뜻이 되고 자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덤불 속에서 풀이죠. 손목이 되니까 덤불 속에서 눈만 빠끔빠끔 하면서 그저 새가 이 둥지 속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 그게 보는 거예요. 이게 관인데 그래서 조심조심 보고 아 저건 할만하다. 그죠?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힘쓰도록 권하는 것. 그것이 권할 권자입니다. 그것이 권할 권자가 되고 권세 권자는 어떻게 되던가요? 나무목이니까 그렇게 해서 두루두루 살피는데 뭘로써 해라는 소리에 동방목이니까 어진정치로 해라 이거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데 권력이 포악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권면하는 것이 되고 근데 권하는 건 뭘로 한다? 입으로만 상장 하나로만 요즘에 보면 애들 상 준다 그래가지고 상장 하나 딱 해놓고 누구 1등상 뭐 이렇게 줘요. 보니까는 뭐 요즘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장 무슨 뭐 의회 의장 이렇게 되니까 각 학교마다 조금 있으면 졸업할 때 될 겁니다. 무슨 상 주는데 이 정치인들은 상 주는데 뭘 못 주게 돼 있죠. 상품을 이렇게 뇌물공역죄 이렇게 비슷하게 돼가지고요. 이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주느냐 상장 하나 댕그만이 줘요. 이런 상 줄 필요
없죠. 왜? 상이 뭐라고 돼 있느냐? 우리가 명실공히 돼야 됩니다. 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위에 있는 글자가 뭐냐? 우러를 쌍자죠?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올려준다 이 소리예요. 올려주는데 말로만 뭐라도 이거 줬잖아요. 돈을 주든가 그저 뭔가를 주든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저 조개패자니까 뭔가 이렇게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맨입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종이장 하나 안 된다. 반드시 이렇게 연필을 한 자루라도 그저 주는 것이 바로 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지난번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꼭 김일봉은 갖고 다니십시오. 김일봉이랑 같이 다니래요. 금일봉 이렇게 해서 두는 거죠. 금일봉이랑 같이 다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일봉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무원들 뭐 잘하면은 윗사람이 금일봉을 하사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게 상입니다. 예, 명실공히 상이 되고, 그 다음에 내칠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거물 흑자가 되는 거죠. 어두운 쪽에다가 출하고 내쫓는다. 그러니까 이 밝은 쪽인데 어디냐면 이쪽으로 내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좌천시킨다라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원래 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속에 땅 속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 상이잖아요. 그죠? 나왔는데 다시 어두움 속으로 집어넣는다라는 의미에서 내칠 출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르내릴 척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올라갈 출척이라면 이건 내치고 상으로 권면하고 내치고 그 다음에 또는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좌천이 되고 이거는 뭐냐면 승진을 시키고 좌천과 승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오르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강이죠. 척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산으로 올라갈 때는 이게 언덕붙자니까 이쪽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힘들어도 그냥 한 걸음, 두 걸음 해가면서 올라가면 되죠. 그 내려올 때는 어때요? 처음 걷는 사람들 모처럼 산에 가는 다리가 휘청휘청하죠. 다리가 접질려 이게 어기어질 천자. 어기어질 천자입니다. 잘못하면 다리가 꼬여가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것은 그냥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 되지만 내려오는 것은 잘못하면 넘어진다라고 해서 강자가 되죠. 내릴 강자 또는 항복할 항자라고도 이렇게 읽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나라의 그 국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고위직 관리가 되는 거죠. 국가 공무원.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저 종효 같은 사람이 효렴제도에서 발탁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고시를 보고 그죠? 사법고시를 보고 행정고시를 봐가지고 패스해서 지금 들어가서 쭉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다스려야 될 그 땅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하 직원들을 할 때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항상 잘 살펴서 승진을 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강등을 시킬 것인지 좌천을 시킬 것인지 뭐 등등등등을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어디에 나갔느냐 벼슬자리 이제 공식적으로 뭐 할까요? 이제 그